예, 안녕하세요. 파수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우선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그 N2SF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저희도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상담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문의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공유해 드리고자 좀 다룰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그 N2SF 기반의 그 CSO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N2SF 정책이 왜 나왔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뭐 주요 내용이랄까,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공공기관들은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파트에서 준비한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그 CSO를 분류하고 이제 대응하고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정책의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기존의 망분리 정책이 이제 그 사회자분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한 20여 년간 있었죠. 사실 뭐 보안성은 뭐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을 분리해 놓고 업무망, 뭐 인터넷망, 뭐 PC를 2대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USB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는데 아무래도 중심이 좀 경계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획일적으로 딱 막아 놓다 보니까 그 사용자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이제 뭐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 클라우드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업무 환경으로 이제 대세가 됐고, 뭐 코로나 이후에 원격 근무도 일반화됐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공공기관 분들도 보시면은 많이 쓰세요.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나온 정책을 어떻게 보완해야 돼?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N2SF 보완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변화된 근무 환경에서 매끄럽게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취지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개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다들 아시니까 이제 한 문장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각급 기관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업무 보시다가 생기는 정보 그리고 그 업무를 보시는 시스템을 이제 식별을 해야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중요도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고 어, 그 중요도에 따라 등급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해야 된다. 그런 이제 국가 망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이라는 이제 개념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도 이제 CSO가 이제 핵심 전략이다라고 말한 게 이제 등급을 분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핵심 전략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고요. 좀 이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핵심 개념을 보면 뭐 조금 더 앞에서 말했던 거에 그 좀 부연 설명이 되겠는데 일단 업무를 정의하고 업무 정보를 이제 식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정보들은 높고 이 정보들은 낮고 왜 그 정보 공개법에 보면 뭐 공개 비공개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 기반으로 등급 분류를 해야 되고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위협을 식별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S 등급이니까 뭐 이렇게 쓰면 위험하겠다. 5등급이니까 이렇게 쓰면 위험하지 않겠다. 뭐 위치라든가 사용하는 단말이라든가 이제 연계 시스템들에 대해서 그리고 식별을 됐으면 그 위협을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협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보안 통제 항목이 적절한가라고 이제 선정을 하시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 개념은 이렇고 좀 적절하다라고 이제 생각은 들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 등급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에 따른 이제 분류가 있을 거고 업무 기준에 따른 이제 분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정보공개법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은 크게 공개 비공개로 이렇게 나누고
공개는 무조건 그 일반 그 국민한테 이제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개를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할 항목들이 8가지가 있는데 기밀 4가지, 민감 4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안보 같은 그리고 이제 뭐 개인의 어떤 생명이나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거고요. 민감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가 이제 대부분이고 그 외에 특정 개인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이제 그런 정보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S등급이라서 이제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업무 기준에 따라 또 분류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보안이랑 뭐 어느 정도 연계성은 있지만 딱 일치하지는 않고 뭐 사내 인사정보서부터 뭐 이렇게 시스템 정보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고 분류 기준과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음 액션이 이제 달라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보안 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 배포한 문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보안 통제 항목은 크게 6가지 그리고 이제 소분류 기준으로는 274가지가 있고 보안 통제 항목은 이제 데이터의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 보면 이제 대분류가 권한서부터 이제 인증 쭉 밑에 뭐 통제, 데이터 정보 가산 이렇게 있고 당연하게도 등급이 높을수록 통제 항목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항목에 대해서는 뭐 통제 항목은 적을 거고요. 그런데 사실 통제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야 이걸 어떻게 다 해? 뭐 물리적인 것도 있고 관리적인 것도 있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고민에 빠지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어서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담당자로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문서에 나온 이제 적용 절차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하셔야 돼요. 특히 인터넷망에 있는 뭘 쓸 때, 뭐 요즘은 대부분 이제 AI를 쓸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를 쓰려면 아래 절차를 지켜서 이제 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국가정보원 이제 보안성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고민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 단계를 거치고 준비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업무와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식별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될 거고요. 등급 분류는 이제 업무 정보와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얘는 뭐 민감이야, 얘는 공개야.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나눠야 통제 항목이 그 정의가 되니까. 그래서 위험 식별을 그 다음 단계로 하게 되는데 뭐 주로 이제 민감 정보에 대해서 이제 위협 식별이 돼야 되겠죠. 뭐 민감 정보가 예를 들어서 업무망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거는 위험하지 않겠죠. 그런데 S로 등급된 뭐 개인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사업 추진 계획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있는 특히 AI로 이제 데이터가 나가게 되면 이제 위험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식별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보안 대책 수립인데 결국은 그 위협을 막기 위해서 어떤 보안 통제 항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대책을 마련하시는 거고 그 후에 이제 적절한지 이제 내부 평가를 거쳐서 그 완성을 하게 되고 그 산출물, 그 검토 결과를 이제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받아서 실제 정보화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을 수는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이 바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주요하게 이제 고려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일단 데이터의 종류와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단말에 있는 건지 위치 측면에선 시스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스토리지에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업무와 업무 데이터는 당연히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데이터의 분류 및 중요도의 기준을 이제 수립하셔야 돼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사실 분류 기준 세우는 것도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실제 분류를 하는 것도 그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래도 중요한 정보는 문서 형태로 많이 이제 존재할 거잖아요. 비정형 데이터는 아무래도 이제 서버 어떤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을 테니까 나름 관리는 되고 있을 건데 그 대량의 문서나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대책을 이제 마련하셔야 된다. 그리고 CSO 중심의 어떤 통제 정책 뭐 그런 이제 정책 규정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요걸 이제 요약하면 이제 망 단위 통제, 그러니까 경계성 중심의 통제의 측면에서 데이터 단위 통제로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돼요. 데이터별로 이제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이제 하셔야 되고 이제 정적에서 동적, 이제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 사용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위협을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패러다임을 좀 변경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을 좀 공고해 드린다고 하면 크게 이제 단계적 접근을 해야 되고 실효적 접근을 해야 된다. 단계적을 하려면 이제 중요한 것부터 이제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정책이 나왔고 준수를 해야 되지만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해서 이제 초기 투자의 어떤 포인트를 이제 잡으셔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제 보유 현황과 데이터를 목록화를 시켜서 뭐부터 해야 될지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를 선별해서 중요한 것부터 이제 하나씩 하는 게 이제 단계적 접근의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실효적 접근은 그 실제적인 어떤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CS 분류를 정확히 해서 O의 데이터는 사실 뭐 이렇게 통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CSO 분류가 이제 첫걸음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모니터링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뭐 차단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그 현황에 대한 파악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들 이제 위해서 이제 모니터링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자동화 도구랑 AI 신기술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적인 성과를 이제 목표로 잡아서 이제 대응하시기를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 형태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데이터 분류고 두 번째가 이제 분류된 데이터에 대한 보호 및 통제가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면서 워킹하고 있는지 이제 가시성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류라 그러면 데이터 유형을 파악하고 데이터 등급을 분류한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라벨링을 해야 되겠죠. 아, 얘는 공개야. 얘는 뭐 민감이야. 얘는 기밀이야. 이렇게 라벨링을 해 놓는 이유는 이제 가시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추후에 그 보안 통제를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데이터 분류 쪽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류를 했으니까 이제 보호 및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뭔가 접근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암호화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공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AI 시대에 적극적으로 활용도 해야 되고 법에 따라서 또 이제 국민한테 이제 오픈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단말의 그 사용자들의 이제 사용 이력을 이제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등급 간 데이터의 어떤 이동이나 사용을 이제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내부망은 S, 외부망은 O, 오픈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 사이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오픈 데이터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제하려면은 앞에 이제 라벨링을 해야 이제 통제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호 및 통제를 잘 이뤄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성. 그래서 데이터의 사용 이력을 파악해야 되고 외부망으로 나가는지 보고 이제 이동을 통제해야 되고 추가적인 이제 위협이 있는지 탐지하고 대응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세스로 나가는 게 단계적이고 이제 실효적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 솔루션의 어떤 도구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좀 설명이 되겠는데요. 업무 환경에 맞는 이제 데이터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업무 정보 및 이게 그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분류를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의 어떤 업무라든가 어떤 업무 정보라든가 그 시스템 간의 이제 연계성을 보고 이제 분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용자가 그 의도적으로 정확히 이제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이제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그 요 실증 사업에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연구한 자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뭔가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활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문서를 만들 때 이제 선택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어떤 연구개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 입수한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출처로 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또 좀 중요하게 라벨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는 그 시스템 내에서 어떤 그런 등급을 관리하는 어떤 메타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한테 다운로드 될 때 이쪽 라벨링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연계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라벨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내용 기반 자동 분류도 이제 그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동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게 필요하고 이제 뭐 키워드라든가 정규식은 물론이고 AI 기반으로 어떤 그 문서의 의미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제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적극 활용해서 각 그 기관의 어떤 업무 환경에 맞게 데이터를 정확히 분류해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분류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보호 방법인데요. 앞에서 그 업무 문서의 내용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 뭐 사람이 하든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AI가 그 문서의 맥락을 이해해서 판단하든 이제 라벨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용을 할 때 비공개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뭔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M2SF 정책이 AI 때문에 대부분 나왔는데 그 챗GPT를 사용하게 됐다. 이제는 그 이런 보안 조치들이 돼 있으면은 망분리가 안 되고 챗GPT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챗GPT로 내용을 복사해서 프롬프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첨부를 넣어서 이제 보낸다거나 물론 자기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S 등급의 문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사실 나간 다음에는 AI가 일단 학습을 하게 되면은 통제를 못 하게 되니까 이건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뭐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OSC 또는 이제 미분류도 있겠죠. 뭐 미분류는 당연히 S 등급에 준하게 판단하는 게 이제 보안 정책상 맞을 걸로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이동하느냐, 어디로 사용되느냐. 그래서 뭐 파일 전송이 됐든 뭐 카피 페이스트가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은 분류하고 레벨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를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한 기관의 요번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적용한 이제 사례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분류하고
갖고 나가서 인터넷망에서 이제 뭐 사용하고 약간 이제 그런 이제 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1단계로는 기관 내에 보유한 문서에 대해서 CSO를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아직은 이 기관이 이제 망분리를 사용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분리 내부망에서 그 사용한 문서를 외부로 이제 반출할 때 어떤 자료 반출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라벨링한 정보를 통해서 이제 CS 등급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 반출 차단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단계로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정보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지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게 이제 바깥에서의 사양이에요. 그래서 인터넷망에서 이제 AI로 어떤 프롬프트를 날릴 때 프롬프트 내의 그 데이터 유형을 이제 판단하고 이제 유형을 분석해 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2단계로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이제 이런 양쪽의 이제 위험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어떤 자료 반출 정책 기준이나 아니면은 AI 사용 정책을 변경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 정보를 기관 내 업무 정보를 분류하고 라벨링을 해서 사용을 차단하고 뭔가 보안 정책을 N2S에 맞게 이제 운영하는 이제 그런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 파수의 그 N2SF 대항을 위한 제안은 그게 이제 3단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분류다. CS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게 N2SF 정책의 이제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등급 분류 정책에 따라서 뭐 연동이 됐건 사용자 선택이 됐건 어떤 AI 판단이 됐건 이제 분류를 하고 라벨링을 하는 게 이제 일단 제일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류된 데이터 중에서 최소한 CS 등급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 방안을 적용을 하고 등급 간의 데이터 사용 이동을 통제해야 된다. 이제 그렇고 이제 모니터링 차단을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솔루션을 구성해서 이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파수의 제안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한 세 줄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하면요. N2SF 정책의 이제 핵심이자 본질은 이제 데이터이고요. 그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분류, 통제가 이제 중요하고 그 중심에 CSO가 있고 지금 바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